안녕하십니까. 탱자나라 공영방송 콩 까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콩 좀 까고 우리도 이야기 나눠봅시다. 나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박근혜 대통령이야. 왜? 그것이 첫 단추, 지금 잘못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첫 단추를 바로 끼는 작업을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와, 이쪽도 민주주의, 저쪽도 민주주의. 또 그 광장에 나와가지고 95% 박근혜 지지율 5%였는데 95%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근혜 탄핵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재명을 또 죽어야 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윤석열 탄핵해야 되고, 뭐든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왜 어떻게 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는데 반대지? 뭐 원하는 거는? 근데 민주주의가 뭐예요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이 주제들이고, 또 엄청나게 많은 꼭지들이 있을 거고,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요청되는 그러한 이 주제인데, 일단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거겠죠.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네. 이재명 쪽 편에 선 사람들의 주장이 옳냐, 혹은 윤석열 쪽 편에 선 사람들의 주장이 옳냐. 그래서 내 주장이 옳으면, 그래서 내 주장이 채택되면, 내 주장이 이 나라의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정책적 기조 또는 가치가 되면 그게 민주주의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죽었다 혹은 민주주의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할 때, 그때는 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째 내가 승리하면 내가 민주주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해석. 그럼 내 생각이 옳았다, 내 판단이 옳았다지 왜 그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모두들 다 착각하고 있는 게 데모크라시. 이거를 이제 왜 19세기에 그 이제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이 이제 동양에 소개될 때 일본의 선각자들이 왜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는지, 그거가 참 궁금한 일인데, 뭐 그건 그래서 그 관련된 문헌을 사실은 좀 찾아본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된 그런 문헌은 없는데, 어쨌든 데모크라시란 말이에요. 데모크라시. 이건 정치 체제거든, 정치 체제.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이즘이 아니라고.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야, 정치 체제. 이즘이 아니다, 사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상을 떠나가지고 이즘, 주의. 주의. 김일성주의. 주의하면 김일성주의밖에 없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정치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이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구분을 할 때도 뭐 군주정, 또 뭐 왕정, 뭐 그러면서 민주정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중우정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겠죠. 어쨌든 지금 말로 민주정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체라고, 정치체. 어떠한 정치체냐? 모든 정치체는 그것이 정치체제인 한 그 어떤 공동체, 어떠한 결사체를 이끌고 나감에 있어가지고, 또 어떠한 결사체가 운영됨에 있어가지고, 그 결사체 혹은 그 정치적 공동체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안들, 혹은 앞으로의 어떤 나아갈 방향들,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이러저러한 일들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결정을 해서. 이런 삶은 결정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하는 거거든, 의사 결정. 근데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이 왕정이냐, 군주정이냐,
민주정이냐 이런 것일 따름인 거지. 그러니까 민주정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의 반대말을 흔히 뭐 이쪽 민주당이나 이쪽 독재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민주정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민주정의 반대말은 왕정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민주정이라는 거는 그 공동체의 다수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수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 이게 민주정인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결정했다? 이건 전체주의지. 그렇지, 전체주의지 그건. 그럼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동체 의사를 결정함에서 왕의 1인이 그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가 결정한다. 그럼 독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회적 소수가 결정한다고 독재면은 세종대왕이 한 모든 일은 독재지. 그렇긴 하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 모든 일은 독재지. 역사상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 18세기, 19세기 이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독재지. 그렇지. 왕정은 독재. 왕정은 독재지. 그렇게 만약에 판단한다 그러면. 왕정이 독재인가? 왕정을 독재라고 봐야 되나?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순전히 그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왕의 자식 중에서도 장자 그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이제 뭐 둘째 셋째가 뭐 왕이 된 사례들도 많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왕의 자식 중에 장남이 왕이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그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무슨 이 나라 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그 의사를 그 공동체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뭐 이런 뭐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뭐 사실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천부신권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독재를 하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독재를 하면 그냥 민주주의 독재는 그냥 뭐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하는 지도자 뭐 그런 의미인 거지. 독재자 훌륭한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어 저쪽에서? 훌륭한 독재자는 없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 말로는 좌파들 얘기에 따르면 다수의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다수의 의사결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르지 않고 소수 또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때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다수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정치 체제, 이런 체제에서만이 가능한 게 독재라는 개념이지. 어차피 사회적인 소수가 결정하고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의사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독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런데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다수인데 내가 그 민주주의 그때 다수결에 대한 그게 난 또 문재인 얘기인데 문재인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토론 때 홍준표한테 그때 탄핵 끝나고 토론할 때 대통령 토론할 때 녹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뭔가 막 둘이서 아규를 하다가 문재인이가 모든 사람이 다 뭐 그 원인이 녹조가 4대강 때문이라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만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만 찬성을 하면 홍준표 후보만 그 의견에 수긍을 하면 그 녹조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야. 와,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실이라는 게 다 합의하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거야. 그 문재인의 사고는 그런 거야. 어떤 팩트가 잘못됐다 나름대로 분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 홍준표가 자기가 도지사도 했고 그쪽 편으로 자기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근데 문재인이는 아니 그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만 다르게 말하네. 너만 그러면 이쪽 내가 말한 대로 맞다고 수긍하면 내 말이 맞는 거야. 이건 거야 문재인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파시즘이 된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전체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장한 파시즘과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인데 일단 문재인 씨 문재인이라는 그 작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는 노무현 시절에 민정수석을 하고 비서실장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이후에 이 토론회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으로 나라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진짜 회의적인 게 과학적 사실에 대한 논의를 했단 말이야. 녹조 현상이 어떻게 발발하느냐. 근데 그거를 다수결로 결정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잖아. 일단 월드컵이 시작되면 월드컵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잖아. 항상 그렇잖아. 그래서 월드컵 시작하고 나면은 첫 경기 패배한 다음에는 국민들에게 막 산수가 강요돼요. 확률의 가능성의 수, 뭐 확률. 그러고 한 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해. 그래서 또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심지어 이번에 이재명 재판에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다고 생각하냐. 이것도 여론조사를 하잖아. 맞아,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착각 속에 있다는 거지. 이 민주주의란 결국 의사결정하는 구조일 따름이야. 그치? 전제는 무엇이냐? 그 의사결정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떠드는 게 다수가 결정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그게 정의다.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은 다수가 항상 옳다. 그 히틀러도 그럼 옳은 거야. 민주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다수당이 됐거든. 그래서 다수당으로서 된 사람으로서 총통으로서 독일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했거든. 네. 다수가 옳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면은 오케이, 좋아. 다수면 옳다. 그럼 다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뭐야? 다수결 결정한 방식 다수결이잖아. 그러면은 다수결이면은 국민의 50%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맞아. 의사결정에서 과반수가 어떠한 것을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게 다수야? 그렇진 않지만 그건 이제 뭐 표결 안 했으니까 자격 없다. 투표 안 한 사람이나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다수결을 가장한 독재지. 그거야말로 따르라는 거 아니야. A를 할래, 너 B를 할래. 너 yes야 no야. 이걸 따라야지. 따르지도 않아? 너는 그러면은 그거를 뭐지 이 의사결정 결정된 의사에 어떤 넌 왈가불가 자격이 없어. 맞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 막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허슈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 어떠한 이 집단 행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 택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exit,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 그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거지. 또 하나는 voice,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지. 또 하나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찬성하는 거 아닐까? exit. 그리고 침묵하는 거지. 침묵하는 거.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 하고, 뭐 절이 절이 싫으면 떠난다고 떠나버리는 거 하고, 그냥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네. 잠깐만, 그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exit, voice까지는 갑자기 기억이 생각나는데 요즘 이렇다니까. 우리도 탱자나라 공영방송. 끊읍시다. 그렇지, 로열티. 로열티 맞아. 그 침묵하는 게 아니구나. 로열티구나. exit, voice, 로열티.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인가 하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다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로열티 충성을 다할 수도 있는 거고, voice 저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exit 침묵하거나 아니면 내가 탈출해 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다 권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호 0번 제도를 도입해야 돼. 기호 0번은? 그래서 기호 1번 뭐 똥당, 기호 2번 뭐 민주당, 아니 기호 1번 이제 민주당, 이제 기호 1번 민주당, 기호 2번 똥당 뭐 등등등 해가지고 무슨 개혁당, 무슨 혁신당 뭐 등등등 추르고 많잖아. 여기서 똥당이라 하면 국민의힘당을 말합니다. 우리는 국민의힘당을 똥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난 선택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택할 당이 없었으니까 안 나갔어. 투표하러 안 갔어. 야라 니들 마음대로 해. 그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 너 뭐 결정하는데 참여하지도 않았잖아. 빠져. 왈가불가해.
맞아. 오케이. 그러면은 나에게 기호 0번을 찍을 권리를 달라 이거지. 나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선거구에서 기호 0번이 기호 0번이 제일 많으면은 아무도 그건 당선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대표를 해야 되잖아 현실적으로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뭘 나를 대표한다고 그래. 그래 그거는 싫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대표 얘기 나왔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대표성과 수기성이란 말이야. 심의. 그런데 나를 대표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의 의사와는 반하게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나를 대표한다고 나서서 나와는 무관한 결정을 자기가 심의해서 결정을 해버려. 그래 나한테 강요해. 그리고 그걸 강요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수결로 강요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거 독재지. 다수의 독재인 거지. 다수의 독재. 그게 민주주의 반대말이 독재가 아니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 설령 그 옳다가 진짜 옳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 이거야말로 독재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고 자유의 반대말이 독재지. 민주주의가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유권을 훼손한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독재가 되는 거야. 왕이 나의 자유권을 훼손하면 독재지.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 나의 자유권이란 개념이 없었어. 나는 누구에게인가 속해 있는 농노였거나 혹은 나는 어떤 그 나라의 정책이 결정됨에 있어가지고 무엇인가를 표현할 그런 권리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자유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유. 그 나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독재다. 그죠? 나의 자유를 훼손하면 민주주의가 나의 자유를 훼손하면 민주주의가 독재가 되는 거고 왕이 나의 자유를 훼손하면 그게 독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왕정 시대에는 나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없었지. 때문에 왕 자체는 독재일 수가 없는 거고. 진짜 지금은 민주주의가 나의 자유를 훼손해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무엇이 그럴듯한 이즘이 아니고 다수가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우리 다수가 의사를 결정했으니까 넌 나를 따라. 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그런 이름으로 넌 왜 까불고 있어? 너 반향이야? 넌 사형. 맞아. 넌 나가. 맞아. 이게 독재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뭐 살아야지 뭐 민주주의다. 혹은 윤석열이 살아야지 민주주의다. 라고 떠드는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야. 그건 자기들의 희망사항, 자기들의 계급적인 이익, 혹은 자기들의 당파적인 어떤 이해관계. 민주주의 갖다 붙이고 그것을 따르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다수가 뭐 예컨대 이재명이다. 그럼 이재명이 쪽이 옳고 이재명이 쪽이 거기서 이기는 게 그게 민주주의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다수결에 의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인 거지. 그래, 다수결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왜 대의제 민주주의를 쓰느냐, 왜 대의제 민주주의냐,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 그 공동체 규모가 커지고 뭐 땅덩어리가 커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지. 그런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뭐 일견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 인도 인구가 14억이 넘어가고 중국 인구도 14억이 넘어가는데 무엇인가 하나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14억 전부가 그렇지, 다 표현하지.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또 하나 의견도 결정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인구 규모나 어떤 그 행정력이 미치는 영토의 크기가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 아테네 시절에 그 작은 어떤 그 조그만 어떤 그 도시 한 군데에서 그것도 몇만 명 혹은 뭐 정도에 불과한 남자들만이 그 주체가 돼서 의사를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민주주의 시대와는 다르게 뭐 행정이라든가 뭐 영토의 크기라든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제 바꿨다라는 게 뭐 일견 틀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민주주의적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네들이 이익만 도모한다 이 말인가? 아니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그 나라의 무엇인가 정책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공동체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공동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없지.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아니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기를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야. 우리 중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체는 대표성, 그 다음에 심의, 수기 이거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이제 그 정당이고 그 국회의원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의사결정을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분명한 페널티가 가요. 그 다음번 선거에서 안 뽑거나 그치. 아니면 요즘처럼 그 광란이 어떤 탄핵 바람을 일으켜버리거나 뭐 등등등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릴 수가 있다고.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물론 어처구니 없게도 도대체 쟤는 뭐했지? 라는데 동네 밥그릇 숫자, 저기 이 동네에 어느 부엌에는 뭐 숟가락 몇 자고 이 동네 누가 뭐 살고 하는 거 잘한다고 해가지고 4선되고 5선되고 6선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다수의 국민이라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 잘 고통받잖아. 엉뚱한 지도자 뽑아가지고 고통받잖아. 그러면은 책임을 다하는 책임이라기보다도 그게 책임지는 거 아니야? 자기가 엉뚱한 대통령 뽑아가지고 엉뚱한 지도자 뽑아가지고 자기가 고통받는 거 그 책임지는 거지. 다른 거 뭐 있나? 그럼 책임지지 않을 그냥 그 뽑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은 사람 다수 때문에 고통받는 거지. 그 다수. 다수에게도 분명한 페널티가 가야 된다고. 근데 이 나라는 그 다수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어. 민주주의는 다 욕해버려 그만이야. 아, 문재인 새끼 뽑았는데 저 새끼가 촛불을 배신했어. 욕하면 그만이야.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어떤 책임을 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잖아. 국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이 옳고 내가 내린 결정만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면 민주주의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 내가 내린 결정이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내가 내린 결정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2016년에 2017년에 했던 일들 과연 옳았나?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광우병 때 했던 결정들 옳았나? 맞아. 내가 세월호 때 했던 결정들 옳았나?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냥 왜냐면 자기가 탄핵할 때도 우파들이 탄핵했잖아. 좌파들은 워낙 원래부터 탄핵파고 우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휘말려가지고 탄핵했잖아.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그때 속아가지고 했다. 그때 내가 잘못 뉴스에 가짜 뉴스에 속았다 하면서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보면 눈물 난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 또 어떤 사람들 제가 뭐 그냥 뭐랄까 박근혜를 뭐 욕하는 또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 지나간 얘기 하면 뭐해 그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박근혜 타령이냐 아직도 박근혜 하고 앉아있냐 하면서 나 아는 우리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어쩌다 한 번씩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게 문제지 이런 말 하기만 하면 아직도 박근혜 빨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러고는 맞아 촛불 들고 나갔어. 그분이 촛불 들고 나갔거든. 가족끼리 전부 다. 그 다음에 윤석열 뽑으라고 나한테 전화를 몇 번 했어. 응? 속았다면서 문재인한테 속았고 뭐 촛불 우리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뭐 저기 촛불 들고 나갔다는 거야. 근데 아들 딸 다 나간 거지.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네들 몇 년 있어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문재인한테 속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아직도 박근혜 빨고 있냐 이러면서 그리고 윤석열 뽑아야 된다고 난리 치더니 그 다음은 모르겠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 아주 최고의 가치이고 또 지구지선한 어떤 무엇이다 그런 정치제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이고 또 그것은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그 방식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과한 것이 따름이고 의사결정 방식의 하나다 이 말인 거죠. 따르면 의사결정 방식 하나의 따름인 거고 또 그 민주주의조차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라는 방식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방향성까지도 라고 인류의 어떤 그 나름대로 200~300년의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 오면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만 오케이 좋아 뭐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뭐 광화문이든 어디 나와가지고 뭐 연인원 뭐 몇만 명이 모였니 몇십만 명이 모였니 몇천만 명이 모였니 해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 민주주의야. 그래서 혁명을 했어. 촛불혁명이야 만세. 다 동의할 수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렇지만 한 가지는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 결정이 옳았냐.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느냐. 그것을 피드백해보고 또 그 한번 또 복귀해보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잘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잘 됐느냐,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냐는 거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도 얘기하잖아.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 윤석열 탄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좌파들 중에 이른바 뭐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 뭐 내가 뭐 어느 학교 교수고 내가 뭐 참여연대 뭐고 내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016년에 촛불 정신을 문재인이가 훼손했다. 오로지 자기의 어떤 그 권력 탈취에 써먹었다. 딱 그거 하나라고. 그게 문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트라우마 때문에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최소한 그 촛불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 그럼 문재인 정권이 잘했어? 박근혜 대통령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이었잖아. 헌법재판소 판결이 말도 안 되는 게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래서 문재인 씨가 그대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헌법이 수호됐냐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그거를 대통령을 탄핵한다. 의지를 어떻게 아는데?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너 마음으로 내가 딱 심중으로 보니까 그거 할 생각이 없어. 아휴, 막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 너무 그래서 문재인 씨가 헌법을 수호했냐는 거지. 대한민국 헌법을. 뭐 북한에 가가지고 뭐 나는 남녘 대통령이고 거기서 북한에서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말이야 강제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매스 게임 아리랑 축제 이거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그 아리랑 축제가 완전 인권 탄핵의 그냥 표상인데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아리랑 축전을 보면서 이래서 뭐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미제국주의의 어떤 그 강고한 어떤 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네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 다 여적죄 떠나서 문재인 씨는 여적죄야 여적죄. 다 떠나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때 군산 앞바다에선가 무슨 그 고깃배가 침몰해가지고 낚싯배가 침몰해가지고 몇 분이 아깝게 돌아가셨는데 그 때문에 우리 국무회의 하기 전에 묵념합시다라고 뭐 했던 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그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했는데 시간이 생명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헝가리까지 14시간 이상 걸리잖아.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누군 또 그랬잖아. 김정은이를 뭐 생명권을 사랑하는 뭐 개몽군주라고 얘기했던 하기사 뭐 그런 문재인의 저기 엉뚱한 짓거리 내지는 문재인의 그 미친 짓은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근데 우리가 그 잘못 그렇지만 다 떠나가지고 서해에서 그치.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총 맞고 불살라진 우리 공무원. 그거는 진짜 밝혀야 그 목숨을 방기했다? 목숨을 버렸다? 살인자야. 난 모른 채 한다? 살인자야. 그것도 그 도박기 때문에 월북하려고 그러다가 실패 거쳤다? 라는 식으로 한 것은 진짜 잔인한. 그런데 참 그거야말로 헌법을 짓밟은 거지. 헌법을 짓밟았지. 그러나 어쨌든 좋아. 잠깐만. 근데 거기서 헌법을 짓밟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서해 공무원이 그렇게 되고 또 도박빚에 의해 가지고 그래 저 북으로 넘어갔다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기질을 했거든 문재인이가. 난 그때 너무 국민들이 기가 차는 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말이야 도박을 하면 돼? 뭐 어쩌고 이러면서 문재인 시킨 대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일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뭐 도박하고 그랬으니까 북쪽으로 도망간 거지. 뭐야? 거기서 포인트는 뭐야? 도박을 했든 안 했든 도둑질을 했든 강간을 했든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잖아. 사람의 생명에 대한 거.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너 도박했어 안 했어? 너 강간했어 안 했어? 그러고 살려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람들이 없고 있잖아. 문재인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씨 뭐 공무원이 그런 짓 해가지고 북송했지 뭐 이러면서 문재인을 또 두둔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을 진짜 너무 놀랍고 인간성에 대한 그 회의.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다수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그게 옳으냐는 거지. 그러니까 다수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에서 다수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방식 아니면 아주 현명한 사람 한 명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방식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무엇이 낫냐, 무엇이 옳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룰 수가 없지. 합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건데. 합의에 이룰 수 없나? 합의에 이룰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종대왕은 아니란 말이야. 연산군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또 인조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국민의 그 100% 참여해서 100% 동의하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하지. 그것이 항상 참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은 이 모두 다수 전쟁이지 옳고 그름의 전쟁이 아니고 다수의 전쟁. 그거 패거리 전쟁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다수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다수이고 우리의 의견이 맞지만 소수인 너의 의견에도 존중할 바가 있고 우리 다수가 내린 결정이 소수인 너에게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혹은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게끔 이러이러한 어떤 그 제도를 만들고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게 공화주의라고 그랬나? 그게 공화주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공화 민주공화국이잖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인가? 맨날 하는 민주라는 것 자체는 의사결정의 구조라니까. 의사결정의 과정에 민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느 나라든 심지어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북한이. DPRK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 민주주의야. 어찌됐든 간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다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맞아, 그 표 들잖아. 100%. 형식적으로만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는 필요 없어. 자유와 공화 이 두 개가 가치라고. 이 시대에 들어서 민주주의 떠드는 사람일수록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자기 편 늘려가지고 독재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너 우리 편이 우리가 다수결이면 옳다? 그건 예를 들어가지고 투표제도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거 이거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만 하더라도 결선 투표를 한단 말이야. 결선 투표 뭐지? 결선 투표.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총 1차 선거에서는 르펜 이른바 어떤 그 프랑스의 극우당이라고 하는 르펜이 그 주도한 정당이 거의 일당이었어. 근데 대부분 그 일당이었지만은 그 해당 선거구에서 50% 이상의 득표를 못했다고. 그래서 결선 투표를 했거든. 결선 투표해가지고 졌어.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그 1위당을 빼고 2위당, 3위당이 합쳐가지고 네가 해 후보 양보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표를 몰아준 거지. 1위와 2위가 내가 3위당임에도 불구하고 2위당을 찍은 거지. 그래서 바뀔 수도 있긴 그 바뀐 거지. 그러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지만 결선 투표를 안 했을 때와 결선 투표를 했을 때에 결정된 선출된 그 사람들이 틀려. 그럼 무엇이 정의야? 어떤 게 나을까? 결선 투표. 그럼 결선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결선 투표를 하면은 뭐랄까 1, 2, 3 이렇게 돼 있는 중에서 순서대로 했을 때는 그때보다는 결선 투표를 했을 때가 좀 더 대중의 뜻이 더 합쳐질 것 같은데 2위와 3위가 그렇다면은 2위와 3위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1위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2위와 3위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다면 1위가 싫으니까 2위와 3위끼리 짝짝꿍 해먹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 아 어렵다 정말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도 있다고. 뭐 4개의 선택지가 있어. 그럼 사람이 1번, 1, 2, 3, 4에 자기 선호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100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80점, 세 번째로 좋아하는 건 60점, 네 번째로 좋아하는 건 40점. 그거 다 더해봐. 그러면은 반드시 제일 많이 점수를 받은 1등을 받았다는 사람이 1등을 받은 일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결정되지는 않는 거야. 왜냐면은 이건 1번을 예를 들어가지고 1번에 100점 준 사람이 많지만 동시에 4번 1번을 찍은 사람이랑 4번을 찍은 사람이랑 이 서로 합쳐졌을 때 그런 거지. 잠깐만 이것도 내가 지금 헷갈렸는데 예를 들면 그거야. 누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야구 올스타를 뽑아. 이런 프로야구 올스타를 뽑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1등, 2등, 3등, 4등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표를 누구에게 행사를 하고 또 뭐 몇 표를 누구에게 행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합해진 점수가 1등으로 꼽힌 사람이 가장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번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이 1번을 이 40점, 100점, 80점, 60점, 40점을 꼽은 사람이 또 많아. 근데 2등, 2번 80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동시에 60점을 많이 받았어. 그랬을 때 100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1번이 100점을 많이 받았다 시작 이거야. 그 사람이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2번 100점을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어. 왜 그렇지?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이제 1, 2, 3, 4가 있어. 근데 내가 1, 2, 3, 4 중에 제일 좋아하는 1번, 내가 1번을 제일 좋다. 혹은 내가 3번이 제일 좋다. 그럼 그 사람한테 100점을 줘. 그 다음에 또 내가 두 번째로 내가 그러면은 1, 2, 3, 4 중에 뭐 2번은 뭐 80점. 또 뭐 4번 뭐 60점. 또 3번 뭐 4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내가 점수를 매기는 거야. 1, 2, 3, 4를. 점수를 매겨.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다 틀렸을 때 다 틀려갔던 그 집계를 그 집계가 끝났어. 그거 다 모았을 때 100점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100점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그 다음 가장 많이 받은 게 40점이야. 그다음 많이 받은 게 많이 받은 점수가. 그런데 80점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80점도 많이 받았지만 100점도 좀 받고 60점도 많이 받았어. 그 총점의 합은 80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총점의 합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그러지? 그냥 총점으로 복잡하게 얘기해. 왜 그럼 총점으로 하면 되지 뭐. 100점을 많이 받은 사람 80점을 많이 받으면 그 뭐가 중요해? 그건 내가 그거는 전부 다 총점으로 기준을 하면 되는 거지. 복잡해. 그 얘기를 굳이 했던 이유는 지금은 100점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을 당선됐다고 뽑는단 말인 거지. 그런 구조인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각 후보를 놓고 점수를 분배해서 당신이 주고 싶은 점수를 줘봐라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100점을 많이 받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당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80점과 60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를 다수결이라는 것의 의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뒤에 얘기가 뭐 복잡으로 나도 얘기하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치자 이거야. 프랑스의 결선 투표제만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프랑스의 결선 투표. 만약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0.76%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잖아. 졌잖아. 졌지. 그런데 그때 문재인 씨도 윤석열 씨가 50%가 넘지 않았잖아. 안 넘었지 50%. 안 넘었지.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심상정 표가 어디로 가겠어? 이재명 표로 가지. 결선 투표했으면 이재명이 됐겠다. 이재명이 되는 거지. 그래 결선 투표했으면 이재명이 됐겠다. 50% 먼저 득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저기 되는 거. 그러니까 50%를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엔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래요. 또 그런 나라들이 많아.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결선 투표가 있다는 것은.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공강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그 얘기 중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 이즘이 아니고 의사를 결정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소수에게 다수가 압제를 가한단 말이야, 사실은. 왜냐면 그 다수가 선택하는 그 선택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사람이 있거든. 뭐 A, B, C 있으면은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A, B, C 세 개 다.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거든. 왜 없으니까. 뭐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어. 근데 투표할 데가 어디 있어? 투표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윤석열이 됐다고 그러면서 너 윤석열이 지지하라고 막 윤석열이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대한민국을 지키나 그러면서 막 또 반대쪽은 이재명을 지키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라 그러면서 막 관심 없는 소수에게 압제를 가하거든, 다수들이.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이것도 저것도 다 옳지 않으니까. 근데 다수결이라는 게 그게 민주주의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수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그 행하거든. 그리고 어느새 문재인 때부터 그렇게 돼서 다수는 항상 옳다는 식이야. 그 얘기했잖아, 토론 때. 녹조 현상 발생하는 거 홍준표만 다 저기 동의하면은 내가 모든 사람이 그 원인이 그거다. 뭐 과학적인 분석 필요 없고 다수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옳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수.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빠가 공화정, 그죠? 그 공화정에 대해서만 한번, 자유와 공화정, 그거에 대해서만 아빠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똑같이 리피트가 힘드네. 아니 나는 이 얘기가 그지. 결론을 내린다면은 오늘 얘기된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옳은 걸 수도 있어. 가장 나은 걸 수도 있고, 인류가 지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정치체 중에서 민주정이라는 게 뭐 가장 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결집해내고 또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뭐 그런 정치 체제일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다수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소수니까 우리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 또 다수의 결정이니까 옳다라는 것, 이거를 갖고 있는 한에서는 그러면 그 자체는 독재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다수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다수니까 무조건 따라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말이 독재가 아니고 자유의 반대말이 독재인 거야. 자유의 반대말이 독재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 내가 소수일 수 있는 자유. 맞아요. 또 내가 다수일 수 있는 것도 자유라고. 나 아웃사이더를 자처하거든. 다수에 의해서 의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 또한 존중돼야 하는 것이고, 또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소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또 그로 인해서 그 일방적으로 어떤 뭐 손실을 입지 않게끔 배려하고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다수가 해야 될 일인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내가 민주주의 떠들수록 나는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유를 탄압하는 거니까.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 연사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다수일수록 그래서 겸허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건 인간에 대한 품성인 거지. 품성은 이제 그 주체사상에 쓰는 말인데 어느 순간 주체사상에서 품성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품성이 왜 주체사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품성론. 주체사상이 이게 품성론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품성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있지만 그 품성론이랑 주체사상에서 많이 썼지.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품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다고. 품격 이렇게 인성, 인격 뭐 그랬었지. 품성이라고 안 그랬다고. 품성이 안 그러고 성품, 그리고 성품이란 말을 썼지. 맞아, 성품이라 그랬어. 품성은 그러니까 주체사상에 쓴 말이 그 들어가는 게 많아. 품성, 뭐 후과, 어느새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마저도 창발적이다 뭐 이런 것들.
딱 주차장에서 북한에서 쓴 말이거든. 근데 이게 어느덧 좌파 오렌지 좌파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어휘가 돼버렸지. 어머나 세상에.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한없이 약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한없이 악하다는 거. 아주 악해 인간은. 물론 선하고 또 그 강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항상 악할 수도 있고 내가 선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끊임없이 숙의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이게 보수의 품격인 거야. 보수의 품격. 이게 우파의 가치인 거고. 우파의 가치. 오늘 참 좋은 또 콩을 깠습니다. 보수의 품격, 우리 민주주의에서 보수의 품격, 우파의 가치까지 또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수 배웠습니다. 템공방 주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